자, 이번 시간에는 순서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비라는 것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 중 하나로 진짜 매우 중요한 소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최종적인 목표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이 다음 강의 이제 완비성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목표라고 할 것이라면은 무엇이냐면은 완비순서체, 완비순서체는 본질적으로 실수들의 집합인 이 R 있죠? 이것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완비순서체가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과연 이제 이 실수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여기를 내용을 쭉 전개해 나가기 전에 좀 전체적인 내용 스케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실수라는 것은 성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실수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수들이 되게 이제 아름답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구조를 가진 체계예요. 이제 다른 유리수 집합, 정수리 집합, 그리고 자연수 집합 이거보다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을 좀 더 이제 논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해석학에서도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수 전체 집합의 특징이 자연스러운 덧셈과 곱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연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빼기는 이제 더하기로 이제 전환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누기도 이제 곱셈으로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이 덧셈과 곱셈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덧셈과 곱셈 구조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실전체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실전체집합을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음수들의 집합, 그리고 음수들의 집합이 있으면은 반대로 양수들의 집합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0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거고요. 이 세 개들이 각각 이제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자체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양수들의 집합을 제가 파시티브 약자를 따가지고 제가 이거를 T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순서, 오더, 이 순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A가 B보다 크다고 할게요. A랑 B는 이제 실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만약에 A랑 B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순서 개념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순서를 이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한다고 순서를 매긴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B가 A보다 좀 더 앞에 와야 된다. 그런 순서를 이제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데요. 이 관계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A에서 B를 뺀 것이 이제 이 P라는 집합, 양수들의 집합의 이제 원소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완비성입니다. 이 완비성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왜 그런지를 살펴보시는 과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수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이건 알겠는데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S가 이 세 가지 조건 있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은 그 집합은 인제 실수냐, 그니까 다른 집합은 이제 이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에 말한 건 똑같죠. 원비순서체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것들이 어떤 집합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아서 페이지 넘길게요. 자, 먼저 정의를 무엇을 할 거냐면요. S가 어떤 집합입니다. S가 어떤 집합일 때 먼저 여러분 군한체도 들어보시나요? 군한체? 한들의 수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요. 여기서는 해석하기니까 기본적인 체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까지만 가볼게요. 그랬을 때 S가 ring, ring이라는 거 한국어로 한다면 환입니다. 환을 좀 정리해 볼게요. S를 환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그렇게 환이라고 부르냐면요. 만약 S가 에디션, 덧셈군, 덧셈 이거랑 곱셈,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개 덧셈과 곱셈이 다음을 만족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조건들이 몇 개가 있냐면은 총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은 왜 그런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게 고민하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같은 거 정의예요. 정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좀 해 보면서 이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에 있는 두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가 같아야 돼요. 당연히 이거 교환 법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다음에 A랑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과 B랑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값이 같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합 법칙이라고도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것과 B랑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런 또 곱셈의 곱셈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분배 법칙이 있어요. 분배 법칙. A랑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A랑 C를 곱한 것과 B랑 C를 곱한 것과 그 두 개를 더한 것과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앞에서 곱하는 거예요. B랑 C는 더한 다음에 이제 A를 곱해요. 그것과 이제 A랑 C를 곱한 거에다가 B랑 C를 곱한 거. 이것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섯 번째부터 약간 좀 중요해져요. 잘 봐주세요. 여기 S 중에서 이 제가 OS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O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S에서의 그 0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S집합에 있는 그 원수 중에서 0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0S라고 이렇게 표시할 건데 편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S 원수 중에 0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시키기를 이제 썰셋하기를 A에서 이 0을 더했을 때 A가 나오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그 0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S에 있는 모든 A에 대하여 이 X가 존재해야 되는데 썰 때 하기를 A에서 X를 더했더니 0S 이게 0이 나온다. 그러니까 A가 다시 또 이제 0이 돼 버리는 그런 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더해도 이제 같은 것이 나온다 해가지고 덧셈에 대한 상등원이라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더했더니만 다시 또 이제 0이 나와버리는 그래서 이거 덧셈에는 역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 노테이션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0s를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이덴티티 이렇게 쓰죠. with regard to 이 플러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with regard to를 약자로 쓴 거니까 이제 플러스에 관하여 플러스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이제 항등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x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a가 이제 0이 된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a 마이너스 a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면은 우리 그때 이 집합 S를 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7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시가 무엇이는지 아니면은 환이 안 되는 집합이 무엇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 이렇게 가는 집합이 있죠. 자, 이것은 환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6번이 보이죠. 0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 0S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엄밀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르법을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0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N0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하기를 자연수 집합에 N0가 존재해가지고 이것이 상등원이다. 덧셈에 대하여.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1을 뽑아볼게요. 1을 뽑았을 때 N0에다가 1 더하면은 1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게 된다면은 N0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항등원은 0 역할을 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0이라는 것은 이 자연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N0가 N에 포함된다면서 N0는 M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증명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0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N0에다가 N에다가 0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한다면은 0을 포함한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그러면 링이 되느냐, 환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환이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7번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애초에 이제 6번은 이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7번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자, y라고 쓸게요. 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1을 가져와 볼게요. 이걸 잡으신다면요. 그랬을 때 1에다가 x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 x가 존재해야 된다고 실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은 해가 없죠.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어디에? 자연수 적집합에서 0을 포함한 거에, 0을 합집합한 거에 여기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이러한 이유로 결국 0을 포함하더라도 이제 결국 환이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음의 자연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음의 자연수들을 포함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들의 집합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정수들의 전체 집합, 이 Z라고 표시할게요. 이것은 모든 정수들을 이제 포함한 겁니다. 모든 정수들을 이제 모은 집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것은 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엄밀하게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게 7개가 다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선행돼서 공부해봤다 아니면 미적분학 공부해봤다면은 이제 매트리스 행렬을 배웠을 거예요. 행렬을 배웠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실수 안에서 이제 모든 성분들이 실수인 이제 MIM 매트리스를 모아놓은 이 매트리스 스페이스 이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all MIN 매트리스 저기 R이 있으니까 real 매트리스겠죠. 자, 요즘 철자를 많이 틀리네요. 자, 이것 또한 이제 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환이 되는 것을 살펴봤다면은 일단은 Z 같은 거 그리고 MN 그래서 매트리스들을 모아놓은 전체 집합들이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는 그 정사각형, 그 정사다리꼴 행렬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곱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이 아니면은 이제 곱이 정의될 수 있냐라는 그런 이론점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n by n 이 조건이 들어가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거는 n고 n by n 여기 써져 있는데 이걸 줄여서 이제 n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Q 이것보다 더 큰 Q라는 그 유리수 전체집합 아니면은 R이라는 이제 실수 전체집합도 이제 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다음 정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번에 정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링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이제 링을 좀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단임 가환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은 어 커뮤니티브 이니티얼 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자면 단위, 단희, 간환, 환이라 부를 수 있겠죠. 자, 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의하는 이것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한 링이 있어요. 만족시키는 아까 말했던 정수들의 집합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의 집합, 유리수 집합, 실수 전체 집합 이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겠죠. 어느 환이 환을 이제 링에 따서 이제 R이라고 해볼게요. 이 집합 R 환이 hold 단위 강화 환이라고 이제 부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이제 뭘로 걸게 되냐면요. 8번 조건과 9번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이제 곱셈에 대해서도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A랑 B를 곱한 것과 이제 B랑 A가 곱한 게 같다. 이 환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하여. 아니, 실수 전치법이 아니라 R. 그러니까 아홉 번째로 이 1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곱했을 때도 이제 똑같은 값을 내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곱셈에 대한 이제 항등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아래에 있는 그 1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편하게 1이라 부를게요. 이게 아래에 이제 존재해가지고 써있을 때 하기를 A에다가 이제 무언가를 곱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게 자꾸 실수집합으로 쓰네요. 환에 있어야 됩니다. 환에. 자, 이렇게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단위, 과환, 환, 그 커뮤터티브 유니티어 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곱셈에 대해서도 이제 교환 법칙이나 아니면은 곱셈에 대한 상등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identity with regard to multiplicit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두 조건 두 가지 집합 아니면은 아까 추가로 말했던 이 유리수 집합과 이제 실수 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과연 이제 커뮤니티브 유니티어 링이 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시로 근데 바로 이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곱셈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거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8번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MNR 그 매트리스들의 이제 집합들은 절대로 커뮤니티브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 정수 전체 집합 있죠. 정수들의 전체 집합. 이것은 우리가 말 단위 가항환이 됩니다. 커뮤니티브 유니털 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유리수 전체 집합 이것 또한 이제 이 단위 가항환이 되고요. 이제 시 전체 집합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매트리스 이 집합들이 빠지게 된 걸로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8번, 9번 조건을 여러분 쉽게 확인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넘어가가지고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체를 이제 도입할 때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단위 가항환, 커뮤티티브, 유니털, ring in R이 called a build. 이게 build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체죠. 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10번의 조건까지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여기 그 이 환에서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을 빼요. 0을 뺀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 단위 가항 환에 있는 x가 이제 존재하여 썰 때 하기를 a에서 x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x는 우리 이제 곱셈의 역원이라고 약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a의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러듯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조건까지 만족시킨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를 정의할 때 결국 위에 봤던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킨다면 채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만약 7번까지 만족시킨다 하고 하면 환이 되는 거고요. 이제 8번, 9번도 만족시킨다 하면은 단위, 과화, 환이 되는 거고 10번도 만족시키면 채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수와 이제 실수 전치법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다 되고 정수의 전치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과연 이것들이 체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수들의 집합 이게 있는데 사실 얘는 안타깝게도 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정수 2가 있고 그것을 뭐 x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정수들의 전체 집합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 Z는 절대로 빌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유리수의 전체 집합 이것은 빌드가 되고요. 실 전체 집합 이것도 빌드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Z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수론에서 좀 다루게 되는 특별한 Z가 좀 있어요. 좀 이것을 이제 정수론 가서는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이제 하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제 어마무시한 세상에 펼쳐지는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소개하면 되게 좋은 내용일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만약에 S라는 집합을 이제 도입해 볼게요. 그게 S라는 집합은 0하고 1 두 개의 원소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합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덧셈은 0 더하기 0은 0으로 정의하고 0 더하기 1을 이제 1로 정의하고 1 더하기 0을 이제 1로 정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 더하기 2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을 0으로 이제 정의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곱셈 동안 이제 0 곱하기 0은 이제 0이고 0 곱하기 1은 이제 0이고 1 곱하기 0은 이제 0이고 이제 1 곱하기 1이 이제 1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버리잖아요. 특이한 게 이거죠. 2라는 것이 여기 원소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0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덧셈과 이제 곱셈 체계를 만들었을 때 S가 필드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10가지 조건 만족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얘는 무한집합이죠. 얘도 무한집합인데 얘는 지금 유한집합이죠. 파이너스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특별하게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앞으로 쓰기를 두 개의 원소를 있다고 해 가지고 정수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Z2라고 씁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기하는 책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드를 정의를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남겨진 거는 유리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 이제 필드다.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유리수 말고 이제 실수가 더 이제 유리수보다 실수가 더 가지고 있는 좋은 체계, 좋은 성질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일단은 우리 실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실수가 일단은 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순서체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이제 필드를 배웠으니까 이제 순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라고 한다면요. 일단 아까 있었던 그 빌드를 도입하고요. 빌드도 약자 따가지고 F라고 표시할게요. 이게 ordered 빌드다. 이게 바로 순서치죠. 이때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exist, there exist 하기를 non empty 이제 서브셋이 존재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이 P 같은 경우는 우리 양수들의 집합을 이제 P로 표시한 거 그거와 같은 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모티베이션 부분에서. 그 F의 부분 집합 이제 P가 존재하고 이게 공집합이 아닌 거에 대해서 설득하기를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것을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순서치다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은 P에 있는 두 A, B가 만약에 이제 P에 있잖아요. A, B가 이제 P에 있을 때 A 플러스 B 또한 이제 P에 존재하고 자꾸 R로 쓰게 되네. P를 P에 존재하고 A, B를 곱한 것 또한 이제 P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조건과 두 번째 필드를 마이너스 P와 0과 P 이 세 개의 합집합으로 이제 F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가 이제 어떤 건지를 설명드릴게요. 마이너스 P 같은 경우는 집합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F에 있는 원소 X가 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X가 이제 P에 존재하게 되는 쉽게 말해서 음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수 전체 집합을 이제 포함시켰다라고 마이너스 P로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P와 0이랑 이 P라는 이 세 집합이 이제 상호간 서로 뮤추얼리 디스조인트 해야 돼요. 이게 또 서로서로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2번하고 3번 조건을 엮어가지고 제가 이제 표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마이너스 P와 0이랑 P가 이제 이런 듯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제가 표시하는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만 이제 적용되는 약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리수들 집합과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 이제 되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따지고 싶은 유리수 집합과 이제 실수 전체 집합 이거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다 이제 순서체입니다. 자, 이 순서체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증명해야 할 것도 확인할 게 없는데 진짜 그 P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P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양수들을 모으면 돼요. 유리수들 집합에서 있는 것 중에서 양수만 모아두고요. 아니면 실전집합에서는 실수 중에서도 양수인 것들만 이제 모아는 것을 P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실수를 볼까요? 실수 A, B에 대하여 그 합도 이제 양수고 이제 곱도 양수가 되겠죠. 그 실수는 양의 실수하고 0하고 이제 음의 실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리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파이나이트 이제 필드인 Z2. 왜 여기 2라는 숫자가 왜 있냐면은 여기 숫자가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작은 거니까 이제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이제 되는 거고 나머지 더 깊은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Z2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가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Z2, 그 집합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표시하죠. Z2의 집합의 크기. 이제 영어가 1이 있으니까 이것은 유한집합으로서 2가 있겠죠.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 순서를 가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Z2의 크기는 마이너스 P와 0이랑 P, 이 세 개의 집합을 합집한 것에 이제 개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이제 디스트리트 유니언이죠. 이런데 결국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의 원소의 개수, 얘의 원소의 개수 같아요. 여기다 플러스 한 개니까 결국 두 배 이 P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이제 플러스 1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한 자연수에다가 두 배를 해서 플러스 1하면은 이것은 결국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나요? 홀수가 돼야 되나요? 아니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냐? 네, 맞죠. 결국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2는 짝수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죠.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P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오더드 필드는 안 된다. 필드지만 이제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순서체까지 살아남은 것은 이제 유리 전치법과 이제 실 전치법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유리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완비성 가지지 못합니다. 네, 완비성 갖추지 못해요. 순서체까지는 되는데 완비성 갖추지 못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완비성까지 갖춘 이제 실전치법을 우리가 잘 다루고 싶다. 실전치법을 좀 더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완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이제 내용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명제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 노트를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가 B보다 크다 아까 이런 거를 제가 도입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의를 제대로 해볼게요. 그 사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쓰는 거 잘 봐보세요. 그 여기 P의 존재성 그러니까 P가 존재하면 이제 우리가 순서체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P의 존재성이 이것이 다음을 정의하는 데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것을 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을 A-B가 이제 P라고 한다면은 결국 A가 B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등호의 정의 이거 정의는 여기부터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리수 집합, 실전체 집합만 이제 다루게 된다면은 거기에서는 이 P는 그 양수 파시티브 이제 넘버만 이제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얘가 A가 B보다 크면은 큰 걸 작업 빼면 이제 양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가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이 명제 하나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재 F는 순서체를 하겠습니다. 순서체일 때 제가 여기 있는 F에 있는 A, B, C라는 세 원소를 꺼내가지고 완전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총 5가지 정도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오게 된 거고 이것 좀 더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간 남아서 자꾸 설명드리자면은 이 프로포션은 이제 약자가 P하고 P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에 말한 거예요. 명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참거짓 판단하는데 주로 이제 참인 명제가 거짓이 명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되도록 참인 명제만 주로 이제 이렇게 프로포션이나 이로 붙이게 될 거고 사실 프로포지션은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라잖아요. 정의로부터 여기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을 이제 프로포셔널이라고 하고요. 프로포셔널이나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들 엄청난 심오한 논의 그걸로 통해서 나온 것을 제가 주로 띠오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인데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네임드가 이제 정리라고 붙여진 거는 수학계에서 이제 진짜 왔다는 진짜 논리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제보다 정리를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이름 잘 안 붙여요. 왜냐면은 그 정리로부터 좀만 생각하면 나오는 것들 다 이제 프로포지션 넘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콜로리도 나올 수 있고 좀 보도정도 필요하고 lem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띠오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명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명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A가 이제 B보다 크거나 같고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A는 B랑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고 C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면은 결론적으로 C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A가 B보다 얘가 B보다 작다라는 것과의 동치 명제가 if and only if가 무엇이냐면은 A랑 C를 더한 것과 이제 B랑 C를 더한 것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A에서 C를 더한 것과 B에 C를 더한 것이 이제 같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이쪽인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B와 같다. 이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반대쪽은 별로 지금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A가 B보다 크고 이제 C가 이제 양수예요. 그 P에 있는 원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씨랑 이제 B씨에 비교한다면은 왼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순서의 정의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여기는 이제 오더를 삐드니까요. 이 다섯 가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A가 이제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라는 것은 일단 A가 B보다 크면은 이제 P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P의 원소가 될 건데 같을 수 있으니까 같다면은 이 뺀 게 0이 되겠죠. P에서 0을 포함한 이 집합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에서 B를 뺀 거는 이제 마이너스 P에서 0을 더한 거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여기 있는 원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조건이 얘가 여기 있는 원소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교집합을 시켜주시면 될 거고요. 교집합을 보시면은 0밖에 없어요. 0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랑 B가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증명 끝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는 등호 포함해서 0까지 했는데 두 번째 증명할 때는 등호는 일단 미리 빼놓을게요. 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첫 번째 A랑 B가 만약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A랑 B가 같기 때문에 이게 A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 이제 클리어할 때는 간단히 그냥 이제 자명한다는 의미로 그냥 느낌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갑자기 그냥 화살표 치고 그냥 느낌표만 떴다 그러면 아 이건 너무 자명한 거다라는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B랑 C가 같아요. 그렇다면은
B랑 C가 같으면은 이게 성립한다면 이게 C가 되면은 바로 나오게 됐죠. 이것 또한 자명하네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A가 이제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이 경우에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있는 조건 때문에 이제 B-A는 이제 P의 원소가 될 거고 C-B 또한 이제 P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순서에 대한 그 1, 2, 3, 세 번째 세 개 있는 그 정의 중에서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이제 P에 있는 원소가 되잖아요. 이거 있다면 두 개 더한 것도 P에 있는 원소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B-A랑 C-B를 더한 게 P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산해 보시면은 C-A인 것을 알 수 있어요. C-A가 이제 P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A가 C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A랑 C가 같다 이게 나오게 되었으니까 결국 증명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과연 C를 더해도 이제 똑같은 건지 if and only if가 되는지. 자, 이것을 먼저 여기부터 봐볼게요. 여기로 봤을 때 B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C를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은 B 플러스 C에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A 플러스 C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거를 두 개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로 쓸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라는 것과 마이너스 C를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 바꿔가지고 이제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써가지고 B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C 더하기 마이너스 C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0F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B에서 마이너스 A 더한 거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B-A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현재 얘랑 얘를 말할 때 얘랑 얘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 얘가 이제 P에 들어가면은 얘도 이제 P에 들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이제 P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반대로 똑같이 얘랑 P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동침 형제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게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엄밀성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거나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좀 더 민감한 친구들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가 이제 미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싶다면은 이 등호를 증명하셔야 돼요. 이 증호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방법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A랑 이제 마이너스 C를 더한 것이 A랑 C에서 A 플러스 C에다가 이제 X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도록 하는 그 X에 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해가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가 된다는 거죠. 그 x가 이건데 얘가 과연 얘 해가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넣으면 바로 이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넣어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 성질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라는 표현을 쓴 거라는 것은 이게 해가 이거밖에 없다. 유일하면도 해야 되고 이게 유일하다는 것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함을 증명하는 것은 이거하고 다른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게 이거랑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이면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넘어가는데 4번, 5번까지 증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였죠.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A 플러스 C랑 C 플러스 C가 같으면은 A랑 B가 같다. 자, 이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C를 더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C를 더하시고요. 이거랑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을 더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결합 법칙에 의해 가지고 뒤에 거부터 계산해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 더하기 마이너스 C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덧셈의 항등원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0은 이제 결국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이제 A로 이제 만들어주게 될 거고 이것도 B로 만들어주게 될 거니까 이걸 통해서 A랑 B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반대도 이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A가 B보다 크고 C가 이제 P의 원소일 때 AC랑 BC 크기 비교했을 때 여전히 A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P의 원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합 법칙을 분배 법칙을 써본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이제 P의 원소고 얘가 이제 P의 원소라는 것을 지금 얘 둘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얘도 이제 P의 원소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음, A가 P의 원소일 때 곱 또한 이제 P의 원소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논의를 한 것은 결국 나머지 집합들은 별로 안 되고 우리가 다루고 싶은 집합 중에서 유리 전체 집합과 유리수의 전체 집합과 실수 전체 집합들이 이제 우리가 논하고 싶은 무엇이 된다? 오르르 빌드 순서체가 된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실수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계속 예고드렸던 완비성이에요. 이 완비성이라는 것은 되게 해석개론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여가지고 이제 2시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약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